오시겠죠? 나도 쓸거 하지 마. 그냥 요 문제는 그냥 보시면 돼. 그 다음부터 있는 거라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다시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서현이는 수업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들어봐. 지금 최대 최소 유형이 크게 몇 개 있었어요? 2개. 3개야, 3개. 3개.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AX 꼴로 나와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이제 A를 한 다음에 여기다 2차식 같은 거 집어넣는 거 있었죠. 이렇게 들어있는 거 하나랑 마지막으로 AX 전체가 좀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계열 문제들이 있었어요. 지금 마지막 192번은 이제 우리가 사실 첫 번째 최대 최소는 내용이 쉬웠거든. 두 번째랑 세 번째 섞어다가 문제 푸는 걸 거고요. 이 친구 지금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F랑 G를 합성한 게 있고 G랑 F를 합성한 게 있지. 그래서 각각을 표현을 할 건데 저 지금 설명하기 공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다가 흰색 하나만 좀 깔고 시작을 합시다. 뭐야 이거? 이거 바뀌었네? 아이패드 자체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렇게 한번 하고 설명을 시작할게요. 일단은 이해하기 편하게 F 합성 G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 F.gx라는 친구는 F의 정의역에다가 G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생긴 꼴 자체가 마이너스를 쓰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AX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일단은 F 합성 G고, 다시 두 번째로 G를 한번 써보면 G.F를 써보면 G.F는 G의 함수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F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G가 여기 들어있죠. A의 X제곱이지. 이 X자리에다가 몇 차식을? 2차식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결국에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안녕, 빨리 들어와. 우리 서윤이 참 큰일 났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아직도 두 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본인들 여기 앉는 게 제일 편할 거야. 거기 앉고 서로 앉고 됐네. 지금 상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히 문제 풀 거면은 케이스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상황을 볼 때 이렇게 가셔야 돼. 지금 써져 있는 모든 식이요, 밑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한 구분을 하시는 게 맞고요. 원래는 첫 번째로 A라는 친구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기 좀 편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F.G를 해석을 하고 싶단 말이야. 우리 이 친구 처리할 때 처음으로 뭐 하기로 했어요? 누구를 치환해요? T를 둘 건데 누구를 T로 둘 거야? A의 X제곱을 T로 두자. 요게 일단 기본 스타트였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 읽어보면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요 X 범위에 따라서 함수 한번 그려보면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하나 그려져 있죠. T는 A의 X제곱, 이런 지수함수가. 요 친구의 X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Y 값들이 뭐가 나와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에서 A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T의 범위가 확정이 됩니다. T는 A의 마이너스 1제곱부터 어디까지? A의 제곱까지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럼 T의 범위가 설정된 상태에서 그 녀석을 다시 표현을 하면 Y라는 친구는 결국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T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2차 함수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면 요거 가운데 얼마 나와요, 쭉? T 1일 때입니다. 그래서 T가 1일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쪼개셔야 돼요. 아니죠? 나왔는데 원래 여기서 한 번쯤 고민해볼 게 이런 건 있어. 지금 내가 T 범위를 알았잖아. 근데 문제는 A를 모르거든요. 맞아요? A를 몰라갖고 요 범위가 이렇게 껴있을지 밖으로 넘어갈지 이거보다 작을지 이 정도 고민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A가 1보다 커요. 그럼 1보다 큰 친구 얘를 역수를 취했잖아. 1보다 큰 친구는 무조건 역수 취하면 1보다 클까 작을까? 작아지겠죠. 이 같은 거 역수하면 2분의 1이니까 이 친구는 1보다 작은 친구고 여기 있는 친구는 뭐가 돼요? 제곱했으니까 무조건 1보다 크겠죠. 가운데 1을 기준으로 무조건 사이에 껴있을 거다. 요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거 몰라서 케이스 나누시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지점을 가져다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다시 여기 있는 요 지점을 가져다가 a의 제곱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너 제일 높은 곳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최대 이렇게 부르지. 맞아요? 제일 낮은 곳에서 나오는 걸 뭐라 불러요? 최소라고 부르겠죠. 그렇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필요한 내용은 결국에 최대값이 같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최소를 판단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최대값은요, t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야. 여기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는 얼마? 2구나 라고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끊고 두 번째 함수 확인을 해야 돼요. g.f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g.fx는 이 친구가 본인들 입장에서 조금 더 어려울 만 했거든요. 합성된 친구가 누군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저는 여기 있는 지수 친구를 치환을 할 거예요. t는 얼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일단 합성을 할 거예요. 요 2차 함수 똑같이 그려놓고 가운데 축은 얼마고? 가운데 축은 1이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x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어? 마일부터 2까지였죠. 그러면은 마일이 이쪽에 있을 거고 2는 조금 더 가까이 들어있었겠네요. 그치? 그럼 너에 대한 범위를 구하려고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있을 거고 마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친구에게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여기다가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나오니까 결론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 친구는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요? 나와 있는 게 이제 a의 t제곱, 그거를 우리가 y라고 볼 거잖아. 그쵸? 증가함수라고 그려놓고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라고?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들어간 요 값이 제일 커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최대는 얼마? a의 제곱이야. 그게 최대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경우에서 우리가 여기 왼쪽에서 구한 최대가 2고 오른쪽에서 구한 최대가 a 제곱이죠. 둘이 같아지려면 가능한 a는 누구예요? a 제곱과 2가 같다고요. a 얼마야? 루트 2가 맞겠죠? 맞아요? 마이너스 생각하면 되는데 안 돼. 여기서 왜 안 되는 거야? a는 누구보다 크다고 설정을 했어요? 1보다 크다고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거면 루트 2만 갖고 옵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안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문제만 푼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두 번째로 이번에 뭐라고 치고 a가 어디서 어디 사이? 0에서 1 사이라고 치고 문제를 또 풀어야 되겠지. 근데 다행인 점은요, 여기 함수는 일단 바뀌어 있을 거고요. 그렇지? 감소일 테니까 여기 지점 마이너스 1, 여기 지점 2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지? 여기서 나오는 값을 가져다 a의 마이너스 1제곱, 여기서 나오는 걸 a의 제곱 이렇게 들어올 거고, t에 대한 범위는 아까랑 반대로만 뒤집히면 되겠죠. a의 제곱부터 어디까지? a의 마이너스 1제곱까지.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여기서 나왔던 t에 대한 결론을 뭐 하면? 뒤집으면 그게 두 번째 결론이고, 너에 대해서 2차 함수는 바뀔 게 없어요. 2차 함수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 그럼 2차 함수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축은 똑같이 1이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리고 다시 같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친구도 무조건 여기 사이에 들어있겠죠. 결국에 최대는 얼마로 고정? 1에서 나오는 걸로 고정.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 최대가 얼마다? 2다. 여기까지는 금방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함수 말고 다른 함수 있었죠. 두 번째 함수도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 2차 함수의 범위는 똑같다 보니까 거기서 설정한 t의 범위까지는 그대로 따라가요. 지금 여기서 t의 범위를 쓰진 않았네 내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였지. 맞아?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t의 범위도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여긴 그대로입니다. 대신에 함수가 뭘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 있었겠지. 이 친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이 친구에 2를 집어넣는 게 결국에 최대 최소일 건데, 여기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에서 나와요. 결국에 a의 마이너스 2제곱, 그게 내가 찾던 최대다 이 말이죠. 둘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2라는 친구랑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친구가 같다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서 쓰면 결국에 2는 a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정리하시면 2라는 친구는 a제곱분의 1이고, 정리하면 a제곱이란 친구는 2분의 1. 가능한 a 누구예요? 풀마 루트 2 중에 플러스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너도 루트 2분의 1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친구 유리화까지 한 번만 합시다. 2분의 루트 2다 여기까지 표현이 돼요. 다시 첫 번째 결론 a가 얼마? 루트 2. 두 번째 결론 a가 얼마? 2분의 1 루트 2죠. 두 녀석을 합치는 게 문제가 원하는 대답이고 합치면 얼마? 2분의 3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솔직히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밑을 설정을 안 해준 순간부터 좀 귀찮은 문제가 맞아.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a가 1보다 큰 게 좀 편해서 얘 먼저 세팅을 쭉 하고요. 요거를 풀다 보면 나오는 결론들이 있을 거 아니야. a에 따른 경우를 나눈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대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a가 바뀌면 누구는 바뀌어요? 지수는 바뀌어요. 지금 지수는 바뀔 건데 이차함수는 그대로일 거 아니야. 이차함수에서 나오던 결론들 자체가 바뀔 필요는 없겠죠. 그럼 그거는 같을 거라고 둬버리고 그 다음에 지수만 바꾼 상태로 문제 풀이를 시작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두 녀석 최대치도 다 같다고 두셔야 되고 중요했던 점은 이거예요. 여기 a-1부터 a 제곱 있지. 요 녀석의 범위가 요 사이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걸 고려는 한번 하셔야 돼. 얘를 가져다가 그냥 무지성으로 무조건 사이에 있겠지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게 어디쯤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a가 1보다 커서 무조건 그 사이에 들어오겠다 결론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이 생략하고 문제 풀었으면 사실 잘못 푸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지수함수 최대치에서 끝나고요. 오늘 로그 함수 들어갈 거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숙제 먼저 빨리 드리고 시작할게요. 요거 제 마필 급해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라이트쌤 먼저 드리고 있지 항상. 얘는 로그 함수 최대 최소까지 방부등식까지 다 들어있어요. 본인은 안 받으셔도 돼요. 다 들어있어갖고 다 푸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배운 내용은 다 못 풀고 오늘 수업 끝날 때 몇 번까지 푸시면 될 것 같은지 말씀드릴게요. 자, 로그 함수 특가 그래프. 사실 로그 함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얘가 이제 혼자서 어려운 건 없고 한번 같이 봅시다. 로그의 정의 때문에 이 친구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야. 어떻게? 원래 우리가 y는 a의 x제곱 이렇게 그래프를 쓰죠. 이게 지수함수였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역함수 표현하는 거 어떻게 해요?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선 x, y의 자리를 바꾸면 되지. 그래서 저는 먼저 바꾸기부터 해요. x는 a의 y제곱이야. 보통 이렇게 두면 돼. 요거를 함수 f라고 표현을 하면 이 친구는 그거의 역함수잖아. 그러니까 f 뭐라고? 인버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친구 써져 있는 거 자체가 내가 보고 있는 평소에 보던 함수의 꼴은 아니지. 그래서 내가 평소에 보던 것처럼 y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으면 a를 가져다 넘기게 될 거고 결론은 y는 로그 a의 x야 이렇게 두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수함수를 가져다가 역함수로 바꿨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함수꼴이 아니에요. 정리를 하면 여기까지 들어오고 너를 로그 함수 이렇게 부르겠대. 그럼 당연한 건데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 다시 요 두 녀석 관계 자체가 역함수 관계잖아. 역함수 관계는 x, y의 역할을 바꾸죠. 우리 함수에서 물어보는 9가지 설명해줬던 거 혹시 기억나요? 까먹었나? 까먹을만 하지. 자, 함수에서 첫 번째로 뭐 물어봐요? 정의역. 두 번째로 뭐? 치역. 세 번째로 뭐? 점근선. 왜 저래? 네 번째로 뭐? 1대1. 여기까지 다 이미 본 거죠? 다섯 번째로 뭐 물어봐요? 증가함수 물어봐요. 사실 순서는 저도 안 외워갖고 순서는 뭐 쓸모없어. 증가함수. 여섯 번째로 뭐? 주기. 일곱 번째 대칭. 여덟 번째 오목볼록. 마지막을 뭘 꼈을까 내가? 8가지, 9가지 하나 더 꼈던 것 같은데. 무슨 점 아니에요? 정점. 아주 좋은데. 정점 뭐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지수함수에 대한 대답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합시다. 추가로 오목볼록은 삭제. 요건 어차피 미적분 내용이니까. 자, 지수함수 기준 정의역 실수 전체죠. 치역 양의 실수 전체지. 그 다음 점근선 기본적으로 y는 0이죠. 그렇지? 1대1 함수 맞고요. 이 친구는 밑에 따라서 증가한지 감소인지 결정됐었지. 그 다음에 주기는 있어 없어? 없어요. 대칭이 있어요?
대칭성 자체를 배우진 않고 그 지수 함수를 대칭하는 것들만 좀 배웠죠. 다시 내려와서 정점 몇 컴마 몇이었어? 0,1이었거든요. 한번 써볼까 그냥? 지수 기준으로 제가 혼자 쓸게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이라고 쓸게. 이게 실수 전체란 표현이야. 그 다음 치역은 아니다 이렇게 쓰자. x가 실수 전체, y가 0보다 크면 됐고요. 점근선이 y는 0, 1대1 함수 맞고요. 증가함수 중에 a가 1보다 크면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있었지. 그렇지? 주기 대칭 안 따질 거고 정점 몇 컴마면 0 집어넣으면 무조건 1을 지나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로그로 넘어왔어. 무슨 함수 관계라고 둘이? 역함수 관계야. xy의 역할을 바꿔요. 그러면 너의 치역이 너의 뭐가 돼야 돼? 정의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의역이 x가 0보다 커요. 그치? 치역은 어떻게 바뀌어요? 실수 전체로 바뀌겠죠? 그치? 그 다음에 점근선은 얘가 y는 0이었어. 그럼 점근선이 뭘로 바뀌면 돼요? x는 0 이렇게 바뀌면 되겠지? 이 친구를 x는 0 1대1 함수 똑같이 맞고요. 오히려 이 친구가 웃긴 건 지수 함수는 1대1 대응은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 아래쪽에 공역이 비어 있어서. 근데 로그 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까지 불러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 친구도 괜찮고 요거 같은 맥락 그대로 따라가고요. 주기 대칭 안 따지고 정점은 1,0으로 바뀌겠죠. 오케이? 사실 요것만 너네가 체크할 수 있으면 로그 함수는 다 배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내용은 좀 뭔가 대수적인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게. 역함수 그렇구나 이렇게 쓰는 게 로그 함수 그렇구나. 로그 함수 쓰는 순간 밑진수 조건은 무조건 따지셔야 돼요. 밑진수 조건 따지는 순간 x가 0보다 뭐 해야 돼요? 커야 되죠? 그게 이미 거기가 들어가는 정의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런 친구들 로그 함수니 로그 함수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로그 함수는 밑은 숫자고요. 진수가 문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케이? 역함수므로 뭐 그렇게 할 수 있거나 표현할 수 있고요. 얘 역함수 구해라 연습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 기본적으로 x, y의 자리를 바꿔요. x는 2의 몇 제곱, y 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어. 이런 역함수 만든 거야 이미.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y는 이라고 뒀을 때 그거는 로그 2의 x 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굳이 표현을 하고 싶으면 x는 0보다 클 때다 라는 범위까지 달아주면 좋겠네요. 그치? 어려운 얘기 단 하나도 없어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보고요. 요 그래프 그림이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다시 풀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a가 1보다 크다 하면 이렇게 증가하는 상태였겠죠. 그럼 이 친구를 가져다 역함수라는 건 무슨 축 대칭?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을 하죠. 그러니까 너를 가져다 갖다 적으면 빨간색에 무슨 함수 나와요? 로그 함수 나올 겁니다. 그렇지? 문제는 감소할 때인데 감소할 때 그림 조금 더 헷갈리긴 해요. 근데 이 감소하는 친구도 뒤집고 나면 똑같이 빨간색 로그 함수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구분하고 싶으면 간단하게 쓰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 지수함수를 한 큐에 표현을 할게요. 지수함수를 한 큐에 표현을 하면 지수함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다. 이렇게 두 개 나눌 수 있죠. 맞아요? 다시 로그 함수는 너네들을 가져다가 y는 x 대칭을 시키는 거란 말이야. y는 x 대칭을 시키고 나서 생긴 그림만 보면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수 로그 함수 처음 배울 때는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생긴 게 y자처럼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지수 함수는 y자처럼 생겼고 로그 함수는 그걸 뭐 한 걸로? 뒤집은 걸로 빠르고 있는 모양으로 생겼더라. 이렇게 기본형은 알고 계셔야 돼요. 특이한 점은 이런 건 있겠죠. a가 1보다 크면 증가죠. 맞아요? 같은 맥락으로 얘도 a가 1보다 크면 똑같이 증가해요. 오케이?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지수고 로그고 상관없이 무조건 뭐 한다? 증가한다.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한다. 이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가 어느 순간 어려워지냐면 지금 이렇게 그려놓고 났을 때 이제 구분이 좀 되죠. 근데 이런 건 어때? 여기 있는 지수함수를 대칭을 딱 시켜요.
대칭을 시키고 나면 제가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그려드릴게요.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하나 나오겠지. 맞아?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너무 막 그렸나? 맞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 치자. 그러면 이런 게 구분이 안 돼요. 어느 순간 요 그래프랑 여기 있는 빨간색 그래프랑 구분할 수 있겠니? 했을 때 솔직히 막 눈으로 보고 구분이 명확히 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수의 점근선은 항상 뭘로 시작을 했어요? 지수의 점근선. x축으로 외우지 말라 그랬지. y는 얼마? 이렇게 표현해달라 했었죠. 평행이동에 따라 바뀔 거니까. 그럼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어떻게 생겨요? x는 얼마?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본인이 그림을 그릴 때도 항상 지수를 그렸으면 지수인 거 구분할 수 있게 점근선을 표현을 해주시고요. 로그를 그렸으면 로그 함수 구분할 수 있게 점근선을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가로선, y니까 가로선에 대한 점근선을 긋고 얘는 x니까 세로선에 대한 점근선을 그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반대로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고도 뭔가 헷갈려. 그럼 점근선 같은 것들을 보고 뭘 체크하는데 지수인지 로그인지 판단하시면 돼요. 오케이? 우리가 저기 있는 친구를 아무리 x축, y축 대칭을 시켜도 점근선은 뒤집히지 않아요. 오케이? 아 그렇구나. 지금 여기 써져 있는 1번부터 6번은 이미 제가 처음에 1부터 9까지 쭉 쓰고 다 들어왔죠. 그때 다 본 거야. 양수, 실수, 증가고, 감소고, 여기 몇 컴마 몇 개나 1,0지나 이런 것도 얘기 다 돼 있고요. 1대1 함수 얘기했고, 역함수 관계 얘기했고, x축에 대한 대칭인 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얘기 안 했나? 당연한 건데 이 친구랑 이 친구 부호가 반대인 건 알아요? 우리 지수함수 때도 무슨 얘기 했었어? 여기 있는 게 2의 x제곱 그래프다. 그럼 감소하는 친구는 우리가 예를 들어 2분의 1의 x제곱이다 표현을 하면 2분의 1이라는 건 2의 무슨 제곱이야?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두 녀석은 x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붙었다 사라지는 그런 관계지? 그러면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이렇게 부를 수 있었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 기준으로 어때요? 올라가는 친구를 로그 2의 x라고 쓰고 내려가는 친구를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표현을 했다 치자. 그러면 2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라고?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그럼 여기 밑에 있는 마이너스는 어떻게 꺼내요? 역수로. 그래도 그냥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은 생략 이렇게만 써도 괜찮겠지? 그럼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 기준으로 x에 마이너스가 붙은 게 아닙니다. 그럼 결국에 저 마이너스는 누구 거야? y 거겠죠? y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떨어지는 건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야. 그래서 두 녀석은 x축 대칭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빠르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로그 함수 성질이라는 게 써져 있는데 지수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얘가 로그 함수기 때문에 이런 게 통한다 이 식을 보고 판단해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얘가 f로 써놔서 문제인 거지. 여기다가 정확히 다 로그로 표현을 해버리면 로그 a의 x 곱하기 y는 각각의 뭘로?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미 로그 성질에서 다 했던 거지. 로그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걸 외우자의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다시 내려가서 어디 갔어?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거 그래프 그려라. 집 가서 심심하면 그리시고 이렇게 생긴대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도 그렇고 로그도 그렇고 정점을 찾아놓는 게 편하긴 하거든요. 정점을 찾아놓는 게 이 친구 1,0 지날 거니까 1,0 잡고 거기서부터 긋기 시작하는 게 제일 편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사실 다 배우긴 했는데 지난번에 요거 얘기했었죠. 아 추가적으로 누구더라? 나 서현이 그 다음에 너가 서현이고 너가 서연이야. 두 분은 못 들어서 윤수도 못 들었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내용들 외워도 되긴 하지만 외우면 헷갈릴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우는 것도 외우고 항상 판단이 있었는데 판단 방법이 따로 있었는데 고민을 해봐. 지금 그림 그려진 걸 보니까 2, 3, 4라는 밑이 크기가 달라지고 있죠. 그럼 이 친구를 나중에 문제로 넘어가면 여기 2, 3, 4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줘요? A, B, C 이렇게 준다고. A, B, C 중에 누가 제일 크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판단이 가장 빠른 게 좋단 말이야. 지난번에 배웠던 친구들 내가 X에다 얼마 집어넣어서 판단했어요? 지수함수에서 요거 한번 배웠잖아. X에 얼마 집어넣어서 판단했어? 1 집어넣어서 판단했죠? 근데 이딴 소리까지 했잖아요.
1을 그어 1 그어 발음으로 하면 읽어 이 얘기도 했었는데 됐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얘가 로그로 바뀌었어. 그러면 x에 1 집어넣으면 되겠니? 아니요. x에 1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기 위해서 수직선 위로 올릴 거고요. 그 값을 y는 1을 딱 집어넣는다 생각해보는 거야. 오케이? y는 1 이렇게 집어넣는다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로그 a의 x예요. 만약에 그러면 로그 a의 x가 1이 나오려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돼? 얘가 1이 나오려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돼? 0. 이 시기 봐라. 이게 아니죠. 로그에 0 들어가는 사람이 어딨어? 이 세상에. a 집어넣어야 되겠죠? 네. 밑진수 똑같으면 1이잖아. 그냥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a 집어넣으면 1이에요. 아, 그니까 너 초록색과 만나는 요 지점이 얼마다? a다 이런 판단할 수 있겠죠? 맞아요? 다시 여기 x자리에 뭐 집어넣겠다? b 집어넣겠다?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겠다? b겠다. 여기가 얼마겠다? c겠다. 이런 판단 되겠죠? 그래서 수직선 위로 ABC를 꺼내봤더니 어때요? 누가 봐도 c가 크지? 맞아?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지금 숫자도 뭐 이런 상태일 거고요. 나중에 이런 친구들 크기를 판단해라 라고 했을 때 반드시 y에다가 1을 그어서 판단을 하도록 합시다. 지수도 x에 1, 로그는 y에 1 이렇게. 이 친구 어때요?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도 똑같은 얘기야. 어떻게? y에 1을 딱 그어요. 1을 긋고 나서 뭐 하면 된다고? 이 친구 들어가려면 얘를 a로 둘게요. b로 두고 c로 둘게. 아, 너가 a, 너가 b, 너가 c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겁니다. 당연한 건데 이 친구들 뭐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외운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문제 풀어볼 때 보면 판단이 빨라지진 않거든요. 헷갈리고. 그래서 판단은 1 긋는 걸로 체크를 하고요. 넘어가서 평행대칭이에요. 언급할 게 없겠죠. 이미 지수함수 때도 마찬가지였지. 이번 언급은 그냥 적당히 하고 중요한 사실은 딱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이렇게 가로로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양옆으로 움직이는 평행이동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대신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평행의 영향을 받았겠지? 점근선이. 그럼 로그함수는 세로로 서 있죠. 그럼 당연히 위아래로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양옆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점근선을 빨리 찾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식이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러면 여기서 x축 평행을 담당하는 친구는 m이야, n이야? mn 중에 누구야? 당연히 m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보고 이거 x축 방향으로 얼만큼? m만큼 평행했네 이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아, 그럼 원래 점근선이 x가 0이었거든요. 그럼 m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점근선이 뭘로 바뀌어요? x는 m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 내용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문제 풀다 보면 많은 지수로그 함수를 만납니다. 걔네들 만날 때마다 한 번 한 번씩 다 점근선을 체크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연습할 겸 한번 볼까? 자, 지수함수 2의 x-1 플러스 7 이 친구 점근선의 방정식 어떻게 돼요? x눈으로 써야 돼? y눈으로 써야 돼? 지수다. 가로선이야. y눈으로 써야 돼. 숫자 누구만? 혼자 있는 너. 7 이렇게 쓰면 돼요. 다시 그럼 로그로 한번 넘어갈까요? 로그 3분의 1에 x-3 빼기 1 이렇게 써져 있어. 이 친구 점근선 어떻게 써야 돼요? x로 써야 돼? y로 써야 돼? x로 쓰고. 오케이? 얘는 혼자 있는 얘야 아니면 얘야? 당연히 요거예요. 그대로 쓰면 돼? 안 돼. 얘는 부호 바꿔서 쓰셔야 돼. 맞아요? 얼마? 3. 왜 부호 바꿨는지 알고 있지? 애초에 평행이동할 때 얘는 부호 바꿔서 가고 그대로 들어오죠? 원래 있는 친구가 여기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같은 편한 숫자에서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로그 2에 2x-7 하고 플러스 3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럴 땐 조금 헷갈리거든요. 이걸 가져다가 아닌가? 뭐 그게 그거긴 한데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다 생각하는 게 좀 편해요. 얘가 뒤에 혼자 있는 거를 가져다가 그냥 7로 쓰면 안 되잖아. 그런 말이 안 되는 짓이고 그렇다고 너가 여기 있는 식을 굳이 건드려서 이렇게 한 번 더 묶어내고 쓰는 것도 좀 귀찮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쓸 때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지 요 전체가 0이 될지 상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얼마? 2분의 7이다.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점근선 물어보면 대답 빠르게 하시면 괜찮을 거고요. 남은 내용들은 점근선, 애초에 평행이동하면서 생기는 뭐 정점의 평행이동이라든가 아니면 점근선의 평행으로 생기는 정의역과 치역의 변화가 좀 있겠죠. 그 정도만 체크를 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 없겠다. 당연하고. 자, 그래서 이 친구 그래프를 한번 뭐 그려보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점근선을 체크하는 행동 자체가 사실상 밑진수 조건 쓰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얘는 너가 마이너스인 걸 보니까 점근선이 어떻게 생겨야 돼? 세로로 딱 그어지고 요 세로선의 이름이 x는 얼마? 2 이렇게 생길 거고요. 대칭은 따로 안 보입니다. 그치? 마이너스가 따로 안 보여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요런 로그 함수였겠다. 그리시면 되겠죠? 오케이? 너 마찬가지 이거 하나만 하고 넘길게요. 뒤에 뭐 없어요. 점근선에 대한 평행이동은 없으니까 그냥 그어놓고 너에 대한 이름을 x가 얼마다? 0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그냥 로그 5의 x는 원래 오른쪽 위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 전체에 마이너스 붙었어요. 이 친구는 x 거는 아니야. 누구 거야? y 거야. y에 마이너스가 붙은 걸 보니까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야. 그러니까 뒤집혀 있는 뭐 이런 상태겠구나 생각하시는 게 편하겠죠. 오케이. 그렇군. 딱히 특이한 거 없고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역함수 뭐 그러려니 하시고요. 이거 내가 지난번에 이미 얘기했었죠. 요거는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들어갑시다. 생각을 해봐. 우리가 보통 제일 상상하기 힘든 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 있었다고 칩시다. 얘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거 평행이동 처리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이거 평행이동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있지 않아요? 얘는 난 오히려 더 익숙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어? 로그 2의 x라는 뭐가 있었는데 함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더하기 얼마 한 거야? 로그 2에 3을 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얼만큼? 이만큼 평행이동 한 거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죠. 맞아요? 요 친구는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배울 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친구 평행이동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맞아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너는 밑이 2에 로그 2에 3 넣고 거기에 2의 x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요 친구가 어떻게 나와요? 2에 x 플러스 로그 2에 3으로 처리되는 거고 그러면 평행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죠? 요거 두 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로그 함수에 대해서 더 큰 얘기들이 없는 것 같아서 요거 나와 있네요. 넘어가서 보는 걸로 하고요. 요거 개념 익힘 5번 그냥 빠르게 얘기하고 넘어갈게. 근데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문제를 보시면 이해가 편할 텐데. 지수 성질을 이용해서 뭐 해주래요? 대소를 비교해달래요. 의미가 이런 거죠.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대소 판단을 하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가 직관적으로 그냥 판단하는 거. 2랑 3 중에 누가 큰지 판단하는 거. 두 번째가 빼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뺐을 때 양수면 앞이 큰 거, 음수면 뒤가 큰 거 이 상태지. 세 번째가 뭐야? 같은 상황에 들어가자였어. 그렇지? 거기다가 추가하면 우리 이전에 방금 배웠던 1을 그어서 수직선으로 판단하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이 친구 판단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밑이 이미 같은 상태죠? 지수끼리만 비교를 하면 된단 말이야. 너 지수 1이고, 그렇지? 그럼 지수가 클수록 큰지 작을수록 작은지 요건 확인을 해야 되거든? 조금 명확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 친구는 표현을 하면 y는 2의 x라는 지수 함수가 있었다고 쳐도 되는 거잖아. 맞아요? 지수 함수가 있었다 쳐도 되는 거라서 그림으로 판단하는 게 사실 맞아요. 얘가 2일 때는 보통 니네가 안 틀려. x에 1 집어넣었을 때 x에 얼마 집어넣었을 때? 루트 3 집어넣었을 때 x에 2 집어넣었을 때 요 크기 판단 일단 되죠? 그리고 각각에 나오는 결론들을 보니까 누가 제일 높아요? 2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높지? 그럼 2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뭐 한 거야? 큰 거지?
그 다음 루트 3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 1 집어넣었을 때 요거 판단은 별로 안 헷갈려요. 그래서 너가 요런 순서대로 가는 거구나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때요? 보통 여기서 이제 생각 없이 풀다 보면 오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은 이미 3분의 2로 같은 상태야. 그리고 지수들을 판단을 해보니까 첫 번째 친구는 마이너스 2, 두 번째 친구는 0.5, 세 번째는 1이죠. 맞아요? 그럼 지수로만 따지면 어떤 숫자가 제일 커요? 1을 집어넣을 때가 제일 커요. 그렇지만 실제 결과가 그럴까요? 라고 했을 때 정확히 반대입니다. 이 친구 함수를 y는 3분의 2의 전체의 x로 볼 수도 있죠. 얘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이 친구 감소함수야. 오케이? 그럼 너가 감소함수면 여기서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그 다음이 0.5 넣었을 때, 그 다음이 1 넣었을 때 이렇게 판단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높고요. 0.5 넣었을 때, 그 다음이 1 집어넣었을 때겠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너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좀 주의해라 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실 루트 같은 거 표현을 할 때도 루트 3이랑 루트 5 중에 누가 커요? 루트 5가 커요. 왜? 루트는 똑같은데 안에 들어있는 게 5가 더 크잖아요. 이 정도로 끝냈었거든요. 이제 무리함수 배웠죠? 무리함수가 이렇게 가는 증가함수인 거 기억나? 그러다 보니까 클수록 커지는 결론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 친구 어때요? 지수함수가 상황에 따라 증가함수가 쪼개지겠지. 그러니까 증가하는 함수인 상태에서 큰 거 집어넣을수록 클 거고요. 감소하는 함수인 상태에서, 다른 말로 밑이 1보다 작은 상태에서는 작은 걸 집어넣을수록 커지겠죠? 오케이? 그 정도 구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어렵지 않아 이거? 에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요거 어때요? 똑같은 얘기겠죠? 로그인데 로그로 표현해라. 자, 이 친구 일단 밑은 전부 2예요. 그러면 진수로서 비교하는 게 좋을 거고요. 함수를 그리자 하면 y는 로그 2에 얼마? x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너는 증가함수야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이 친구는 진수가 얼마예요? 10이에요. 얘는 진수를 3으로 보면 돼, 안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짓이 요거를 갖다가 올리는 게 맞죠? 3의 제곱이니까 얼마? 9 집어넣는다 생각을 하시고, 이 친구 9 여기가 얼마? 10. 그러니까 10 집어넣은 게 더 크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감소하는 친구야. 들어가는 숫자들이 좀 더럽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이 친구 감소하는 함수고요. 여기 들어가는 건 결국에 지우고 올리면 루트 6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지우고 올리면 8의 3분의 1은 결국에 2가 되죠? 맞아요? 계산 조금 어려우면 연습 좀 하시고, 루트 6이랑 2 중에 누가 크게? 당연히 루트 6이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고 2고 여기가 얼마야? 루트 6이야 이렇게 들어오겠지? 맞아요? 누가 커요? 너가 커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오케이? 알았어요. 일단 넘어가고, 오늘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하시다가 혹시 수업 때 좀 이해 안 됐어요 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잠깐만 내가 분류를 해줄게. 우리 여기 있는 1번 내용은 제가 따로 언급한 적이 없고요. 많이들 나중에 오답이 생기는 거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얘는 기억을 좀 잘 하시는 게 맞고요. 2번 내용은 그래프로 판단하라 그랬잖아. 이게 지금 사실 제가 하던 얘기들이거든요. 1을 그어서 판단하라고. 그래서 크게 언급할 거 없어서 넘어가겠지만 중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얘를 미리 얘기했던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서 3번 정도 보면 교점 개수, 이거는 뭐 가면서 보긴 해야겠다. 일단은 1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이해하기에 가장 편하고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오답도 여기서 나와서 그러거든요. 생각을 해봐. 방정식과 사실 같은 얘기예요.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지. x제곱 마이너스 x랑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있다 뭐 이렇게 썼어. 그럼 요 상태에 있는 친구를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둬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두죠. 그리고 두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맨날 물어본단 말이야.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은 대수적으로 연산할 때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그치?
그치만 함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하는 말이 왼쪽에 2차 함수랑 오른쪽에 1차 함수 파란색으로 하자. 1차 함수의 교점을 찾는 거라서 얘를 그리면 이런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어떤 함수? 이런 1차 함수 걔네들이 같아지는 점 이런 거잖아. 실제로 뭐 계산하면 이렇게 만나긴 하겠다. 오케이?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아래로 바꾸는 순간 뭐가 돼요? 2차 함수랑 y는 0이라는 상수함수의 교점.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y는 0이라는 상수함수 너네들의 교점인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 숫자 계산으로 요식을 만족시키는 x는 그대로 똑같아요. 그치만 너라는 함수 상황을 이렇게 바꿔서 보고 있는 건 분명하죠. 이거는 같은 얘기야. 로그 2에 x를 2배 한 거랑 로그 2에 x의 제곱인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친구 연산으로 따지면 똑같은 거 맞아요? 얘는 똑같은 게 맞단 말이지. 근데 중요한 건 얘는 함수적으로 달라요. 심지어 뭐 위에 있던 요 정도 차이의 수준이 아니야. 내가 로그 함수 보는 순간 미친 사람처럼 미진수 조건을 잡아도 부족하다 그랬잖아. 이유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요 친구 표현을 하면 진수가 누구예요? 세팅 자체가 x로 돼 있으니까 x겠죠. 용주 자냐? x가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 되죠? 맞아요? 다시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어때요? 진수의 시작을 누구로 줬어? x로 줬어? x제곱으로 줬어? x제곱으로 줬죠. 맞아요? 그게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결국에 x가 뭐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럼 두 녀석이 함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보면 애초에 시작하는 정의역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오케이? 너는 0보다 큰 양수 파트에서만 로그 함수를 그린다는 거고 너는 음수였던 친구들마저도 제곱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그럼 정확히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를 그려라 하면 결국에 그냥 일반적인 로그 함수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가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점근선 이렇게 그려놓고 요 점근선이 얼마나? x가 0이다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 왼쪽에 있는 친구는 상황이 정확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 요거 이제 좀 지울게. x가 0이 아닐 때고요. 생각을 해봐. 얘가 1, 2, 3, 4 이렇게 들어가면서 가져가던 그 결과를 얘도 1, 2, 3, 4 들어가면 똑같이 같겠죠. 그래서 오른쪽 파트는 정확히 똑같이 나오거든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거 조금 어려워. x가 0이고 오른쪽 파트가 이렇게 잘 들어가요. 똑같이. 여기까지는 똑같아. 음수 파트일 때 무슨 일이 생겨야 돼요? 너에게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수조차 없잖아 얘는. 근데 얘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뭘로 나와요? 양수로 나오지. 그치? 그리고 계산 결과 자체는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 정확히 한쪽이 더 생겨요. 이렇게. 오케이? 지금 그 두 차이가 있는 거야. 차이가 굉장히 커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말을 지금 뭐 이제 여러 문자들로 썼는데 같이 한번 보자. 너가 사실은 계산만 따지면 똑같은 거 맞지? 근데 무엇을 주고 시작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돼요? 바뀔 수 있어요. 그걸 구분을 해야 되고 정확히 따지면 이래요. 지금은 n이라는 친구가 짝수홀수부터 나누는 게 사실은 맞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내가 여기서 짝수로 줘버렸지. 짝수로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뭘로 나왔어요? 플러스 1로 바뀌어서 나왔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플러스로 바뀌어서 나왔지. 그러다 보니까 이 음수 파트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상태로 넘어갔었던 거잖아. 그치? 만약에 얘가 홀수가 되면 상황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짝수부터 이해를 하고 가자. 짝수라고 치면 너 요거 있죠 요거? 얘는 그냥 로그 함수에 실수배 붙인 거잖아. 그쵸? 너의 진수가 누구예요? x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수가 0보다 커야 돼 라는 정의역을 갖겠다. 그치만 x의 n제곱이 나왔다. 그럼 이 친구는 진수가 누구니까? x의 n제곱이니까 그게 0보다 크다는 건 짝수 기준입니다. 짝수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 맞죠? 그리고 이 친구가 0보다 크다는 건 언제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거 맞지? 그래서 정의역이 x가 0이 아닐 때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홀수로 바뀌면요 결국에 정의역이 똑같이 나와버려요. 어떻게 해요? 뭐 예시를 써줘야 되나? 3로그 2의 x랑 로그 2의 x의 세제곱 요거 비교를 해보는 거야.
이 친구 정의역 0보다 클 때죠? 이 친구는 x세제곱이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생각해봐. x세제곱이 0보다 크다. 물론 본인들이 3차함수를 모르지만 이 3차함수 간단하게 배우곤 넘어갔죠. 요렇게 생겼다 했던 거 기억나요? 거듭제곱근 할 때 처음 시작했었잖아, 그치? 요 가운데를 우리가 얼마로 불러요? 0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요 함수 기준으로 너가 0보다 크다, 너의 y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건 x가 0을 기준으로 양수일 때만 얘기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홀수로 넘어갔더니 너의 정근선이 너의 정의역이 x가 0보다 클 때, 그치? 너의 정의역은 요건데 얘를 정리하면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 써가겠다 이 정도고, 사실 홀수는 크게 그럼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나오는 결론이 똑같으니까. 그치? 그치만 짝수일 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수 있다는 점, 얘는 대칭된 그래프 두 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요거 제대로 안 찾으면 나중에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함수를 얘로 줘. 그 다음에 얘랑 y는 k의 교점이 몇 개가 되도록 하는 막 이렇게 주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함수를 여기에 절대값까지 딱 씌워버리면 아주 너네가 좋아하겠죠. 이렇게 있고 절대값 씌우기 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절대값을 씌우고 나면 어떻게 돼요? x축이 있으면 갔다가 꺾여 올라가고 이 단계 생길 수도 있겠죠. 맞아요? 이 상태에서 교점이 몇 개가 되도록 하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본인이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 그래프인지 아니면 요 그래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원하는 내용을 애초에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짝수일 때 기준으로 함수가 다르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거에 관련된 내용 똑같이 뭐야? 이 사람 그려줬었네? 똑같이 그림 나와 있고요. 같은지 다른지 구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개만 판단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같아요 달라요? 정의역에만 집중하면 돼. 지금 차이가 생겼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어? 정의역 때문이었어. 오케이? 자, 이 친구 홀수죠? 맞아요? 정의역이 0보다 커요. 너 정의역 0보다 커. 두 함수는 같아요. 오케이? 짝수죠? 다르죠? 이런 거 어때요? 루트가 들어갔어. 얘를 짝수 홀수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역이 같은지 다른지 보는 거잖아. 첫 번째 친구 정의역 어떻게 돼요? x가 0보다 크다. 그치? 두 번째는 루트 x가 0보다 크다야. 맞아요? 루트 x 어떻게 생겼어요? 무리함수?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치? 이 친구는 애초에 어때요? 0보다 크겠죠? 오케이? 요 함수도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죠? 요 정도 얘기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남은 거.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얘기했고요. 중요한 사실은 함수가 달라진다는 사실 이해하셔야 돼요. 내려가서 내용 다 본 거고 여기 두 번째 거 봅시다. 얘가 대소 비교를 할 때 뭘 통해 볼 수 있다? 수직선에 1을 그어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프들 여러 가지 써져 있을 때 너네들을 가져다가 그냥 판단하는 거 힘들다 했어요. 지수 기준으로 뭘 그어달라고요? 1을 그어달라고. 오케이? 로그 기준으로 뭐 그어달라고? y를 그어달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직선 위로 a, b, c 전부 다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마플 특강은 지금 그런 얘기는 딱히 안 하고 있네요. 그냥 이거면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외워서 가시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가면은 판단이 쉽지는 않아. 오케이? 자, 내려가서 보기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로그 함수가 두 개가 나와 있고 0에서 1 사이를 봤을 때 f가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필요한 내용을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x를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줬죠.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두 함수가 있는데 접하지 않고 만약에 뚫고 들어간다고 칩시다. 뚫고 들어가. 그럼 우리는 이 뚫고 들어가는 점들을 교점 이렇게 부르겠죠. 각각의 교점. 그리고 교점 이후랑 이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을 하셔야 돼요. 이 교점 이전에서 이 교점 이후에서 뭐 이렇게 확인을 할 거거든요. 지금 곡선으로 그려져 있는 걸 함수 f라고 표현을 하고 직선으로 써져 있는 함수 g라고 한번 부릅시다.
그러면 교점 이전에선 누가 높았어요? 직선이 곡선보다 높게 있었지. 그러니까 F랑 G를 비교를 하면 G가 크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점에서 마주친 다음부터는 추월당했죠. 그래서 누가 커요? F랑 G 중에 F가 크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게 계속 교점을 기준으로 뒤집힙니다. 그렇지? 마지막으로 다시 F가 G보다 크더라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교점 이전 이후에 대한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A, B 나와 있고요. A, B에 대한 범위는 전혀 성립되어 있지 않아요. 확인이 안 돼 있어. 그러면 가능한 케이스들을 머릿속에 그려놓으셔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0에서 1 사이일 때야. 0에서 1 사이일 때 로그 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점근선을 먼저 하나 그리고요. 이 점근선이 있는 상태에서 X축이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둘 다 증가하고 있는 함수였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친구는 요렇게 증가를 하고 있었다고 치고 두 번째 친구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갔었다고 칠게요. 오케이? 그럼 너네들이 마주치는 점이 얼마예요? 너가 1이에요. 그치? 다시 다른 그림을 하나 또 그려봅시다. 똑같이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참 힘들어. 그치? 자, X축 하나 있고 이번엔 둘 다 감소하는 상태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요렇게 감소, 너는 더 많이 감소. 이 정도로 하고 이동을 좀 시킵시다. 이렇게 다시 이번엔 마지막 요 상황 빼먹으면 안 됩니다. 항상 점근선이 항상 있고요. 너에 대해서 X축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 녀석은 증가, 한 녀석은 감소.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꼭 빼먹으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내가 관찰할 거는 계속 1이라는 교점 이전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보고 싶은 상태 자체가 여기 영역 사이야. 여기 영역 사이. 근데 나는 너네들한테 알려준 게 x에 1을 긋든가 y에 1을 그으라 그랬었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그을게. y는 1 그어놓고 너가 y는 1 그어놓고 첫 번째 친구 나오고 두 번째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세팅을 해보는 거야. 문제 기준으로 0에서 1 사이에서 누가 높아요? 요 친구가 높아요. 이 친구가 교점 이후로는 낮은 걸로 넘어갔겠죠? 맞아요? 더 앞쪽에 있는 친구가 여기서 높은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인 걸 내가 그림을 통해 판단을 하고 원하고 있는 게 F가 컸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여기서 더 높았던 이 친구를 누구라 부르겠다? F라 부르겠다. F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주세요. 너가 F야. 너는 G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F고 G라면 F에 들어있는 게 A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결론이 A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두 번째 나온 건 B니까 너가 B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행동을 여기서도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Y는 1 긋고 자, 지금도 이 상황에서 봅시다. 0에서 1 사이에서 같은 라인을 기준으로 더 높은 거는 이 친구죠. 이 친구가 더 높았어. 그렇지? 그리고 낮아진단 말이야. 나는 어차피 y에 1을 그을 거고요. 더 높은 얘를 누구라 부른다고요? f라고 불렀으면 좋겠대. 너가 f면 좋겠대. 너가 g면 좋겠대. 그러니까 마주치는 이 점을 가져다가 a라고 부르고 여기를 가져다가 b라고 부르시면 되겠죠? 맞아요? 또 내려가요. 이번에도 y에다가 1을 똑같이 그어. 여기다가 y는 1. 오케이? 1 긋고 다시 0에서 1 사이 여기 영역 사이에서 누가 높아요? 여기 감소하고 있는 친구가 높아요. 이 높은 친구를 뭐라고 부르면 좋겠대? F라고 부르면 좋겠대. 그러니까 이 친구가 F, 너가 G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F에서 나왔던 값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A. 너를 뭐라 불러요? B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가능한 그래프 그림 3개를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능한 경우 모두 찾아라. 1보다 크고 B, A 순서면 되니? 그럼 여기 1, B, A 순서면 괜찮겠죠? 너는 가능합니다. 오케이? 다시 두 번째 0에서 1 사이로 들어오면 A, B 순서여야 돼. 다시 0에서 1 사이로 들어오면 무슨 순서여야 돼? B, A 순서가 맞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틀렸어. 거짓이야. 오케이? 다시 디귿 한번 볼게요. 0에서 1 찍고 그 다음 넘어가는 거잖아.
그럼 0에서 1 사이에 누가 있었는지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래프 그려져 있으면 0에서 1 사이에 A가 들어있죠? 그렇지? 마지막에 B지? 그러면 디귿은 잘 판단하고 있죠? 디귿은 0A 1B, 저기도 0A 1B 그래프 그대로지? 너는 다시 참이야. 정답은 몇 번? 3번이야. 이렇게 되고 문제가 끝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그리셔야지 안 그리고 문제 시작하면 좀 어려워요. 얘도 지금 해설이라서 그래프를 그려줬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 요건 사후적으로 얘네가 그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런 가정이라면 너네들을 그려볼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맞나? 이렇게 판단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요게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냥 애초부터 가능한 경우 다 그려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지금 여기서 특징적으로 0과 1이 나왔죠. 나중에 중간에 2분의 1 같은 걸 하나씩 껴줘요. 오케이? 그리고 아니면 문제를 이렇게 합답형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0, 이렇게 할까? 0, A, 2분의 1, B 이렇게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거를 이미 어떤 가정으로 세팅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쭉 풀어나가기 시작하거든?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래프를 미리 그려놓고 거기서 가능한 상황들을 찾으셔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고 선 그어서 대소관계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 수준은 요즘에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수능에서 들어갔을 때도 이 정도 물어볼 거다 하면 최소 11번, 12번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4점짜리 난이도에서도 충분히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체크 한번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수랑 로그의 교점 개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건데 사실 이게 좀 세팅이 웃긴 건데 지수 함수를 배우고 최대 최소를 배웠지. 그리고 로그 함수 배우고 문제를 쭉 풀어요. 로그 함수 최대 최소를 또 배워요. 마지막에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얘네들 풀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미리 다시 언급을 하면 지수랑 지수를 같다고 두고는 풀 수 있다 그랬죠. 맞아요. 이 방정식은 풀려요. 로그도 풀려. 오케이? 안 풀리는 건 뭐야? 지수 로그 같다고 두고 방정식 못 풀어요. 예를 들어서 2의 x랑 로그 2의 x가 같아지는 점을 찾아. 이거 못 찾는다고? 계산이 안 돼. 다시 뭐 지수랑 다항 이런 거 같다고 두고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도 찾을 수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2의 x제곱이랑 x 플러스 1이 같아지는 x 찾아. 못 찾아. 로그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요런 세팅의 문제들 나올 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풀었었냐면 정점을 평행이동하는 식으로 풀었었죠. 그래서 점과의 관계를 보자 했었거든요. 그거의 연장선에 대한 얘기인 건데 지수 로그의 교점이야. 지수 로그의 교점. 함수에서 교점은 방정식의 근인 거잖아. 지수 로그의 근의 개수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근데 원래 우리가 2차 함수, 뭐 3차 함수 이런 친구들 가져다가 같다고 두고 방정식의 근을 찾을 수 있었죠 원래. 맞아요? 이 친구는 지금 그게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 2의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지? 그 다음에 로그 2의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로그 함수로 그려지겠죠? 그렇죠? 이 친구들은 가운데 누가 있어요? y는 x라는 대칭 축이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서로가 지수 로그를 같다고 두고 푸는 게 제일 힘들거든? 그나마 해볼 법한 게 이제 다항식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녀석끼리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보고 싶으면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너가 평행이동이 돼서 막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의 역함수가 너잖아. 얘도 같이 뭐 했겠어요? 평행이동을 받아줬겠죠. 뭐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받아줬겠지. 맞아? 그래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결국에 여기 있는 지수함수가 누구랑 만나기 시작하면 y는 x랑 만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도 뭐가 된다? 마주치기 시작한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엔 너가 예를 들어 더 평행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평행을 했어. 그러면 이 친구도 어떻게 평행해야 돼? 막 이렇게 평행을 하겠죠? 맞아요? 좀 이상하다 근데 그림이. 이건 제 그림 실력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도 하고 결국엔 마주칠 때 어디서? y는 x 기준으로 거기서 뭐가 되겠다? 교점이 생기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그 함수가 다항 함수랑 몇 개 만나요? 2개 만나지?
그럼 그 지점에서 지수함수도 마주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선지를 한번 읽어봐야 돼. a가 1보다 클 때, 다른 말로 함수가 증가할 때 두 로그랑 지수는 만나지 않는다 라고만 얘기를 하면 거짓이다 판단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다라고 그냥 주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웃긴 놈이네. 아니 근데 이거 책을 쓸 때 이렇게 쓴 거잖아. 증가일 때 만나지 않는다 라는 말은 거짓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가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나거든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지금 실제로 만날 수 있대요. 그리고 반대 대신 예시를 하나 줬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지수 로그의 교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그 사실을 알자 이 얘기예요. 지금 하는 게. 오케이? 그리고 반대되는 예시로 설명을 쭉 해놓고 오른쪽에 뭘 그려줬어요? 그래프를 짜잔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래프를 짜잔 그렸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진짜 만나는 거 보이지? 이 정도 얘기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더 이상 해드릴 말은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사실은 작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기준에서 많이들 오개념 갖고 오는 거지. 원함수랑 역함수 교점 있을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어. 그럼 얘네들의 교점을 보통 우리가 뭘로 많이 판단해요? F랑 Y는 X 요 녀석의 교점으로 많이 세팅을 하고 풀죠. 맞아요? 근데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과 F랑 Y는 X의 교점이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나 같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을 거의 배제하고 풀고요. 웬만하면 대부분의 문제 세팅이 어떻게 나와서 그래? 너네는 나랑 수업을 안 해서 그렇다 치고 너네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얘 교점이 얘랑 같다고 치고 항상 문제 풀었던 기억 나 안 나? 안 나? 우리 고1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잖아. y는 루트 x라는 친구가 있어요. 너랑 너의 역함수 얘를 f라 부를게. f랑 f 인버스 너네 둘의 교점 찾아라 이런 문제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그 교점 찾는 문제를 얘를 세팅을 따로 해서 푸는 게 아니라 너랑 너를 두고 두 놈을 뭐라고 두고요? 같다고 두고 푸는 문제 있었잖아 맨날. 맞아? 근데 이게 지금 이 과정이 성립한다는 내용 자체가 F랑 F 인버스를 갖다고 안 뒀잖아. 대신에 두고 F랑 Y는 X를 갖다가 뒀지. 그럼 사실 얘 교점과 얘 교점이 같다고 이미 치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성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요게 100% 성립하려면요 F가 증가여야 돼. F가 증가여야만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과 원함수랑 y는 x의 교점이 완벽히 똑같아요. 지금도 증가함수지 둘 다. 맞아요? 지금도 둘 다 증가함수니까 뭐 할 수 있다고요? 두 녀석의 교점이 빨간색 파란색 교점이 y는 x의 교점과도 일치하죠. 증가라서 그렇게 그려지는 거야. 감소는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다룹니다. 어디서 다룬다고 걔네들은? 저기 분당 정도 나가면 분당이나 강남 정도 나가면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가 있어요. 일반적인 내신에서는 안 보기 때문에 아마 까먹었을 거고요. 일단 알고는 가자. 저거 모른다고 해서 틀리는 문제 그닥 없습니다. 보통 교육과정에서 잘 안 내갖고. 자, 그러면 보기 3번 풀어보자.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 우리 방정식 풀 줄 몰라요. 그래서 얘를 실근 개수를 가져다가 함수들의 교점의 개수로 해석을 하자 일단. 그치?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어떤 관계인지부터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거를 지금 얘가 이렇게 케이스 두 개로 나눠서 해줬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갈게. 다 그리기 좀 많으니까. 일단은 함수를 정확히 그리는 것부터 시작이야. 여기 있는 어디 갔니? y는 2에 2분의 x제곱 있지. 지수함수죠. 맞아요? 지수함수니까 증가하는 지수함수를 그렸어요. 그리고 헷갈릴까봐 표현을 한번 해주면 요 친구는 밑이 2예요? 아니에요? 밑 2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얘는 정확히 y는 루트 2 전체의 x제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지금 그런 상태에서 너랑 너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 그럼 요 친구는 상황에 따라서 함수가 두 개죠. 로그 어떻게? 루트 2의 x로 볼 때가 있을 거고 로그 어떻게? 루트 2의 마이너스 x로 볼 때가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랑 너는 이미 역함수고요. 얘랑 얘는 무슨 대칭? y축 대칭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은 거의 필수적이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수함수가 어떻게 올라가요? 증가로 올라가요. 다시 로그 함수는 그거의 역함수니까 대칭돼서 올라가겠지? 그리고 너에 대한 y축 대칭이니까 아래로 꽂히는 거 하나 더 그려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요 부분은 어떻게 그려도 무조건 마주치거든요. 뭔 짓을 해도 참 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 만날지가 되게 중요하겠지. 2개 만날지 1개 만날지 안 만날지가.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0보다 클 때를 관찰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0보다 클 때 대칭이다. 그래서 지금 얘가 하고 있는 말이 이거야. 역함수 관계니까 이거에 대한 대칭이라서 지수랑 로그를 보는 게 아니라 y는 x를 볼게. 오케이?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방정식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지만 지금 상태에서 양변의 제곱을 해서 얘로 바꿨어 일단. 그리고 나서 그냥 관찰을 해보는 건데 이게 웃긴 게 이런 겁니다. 얘도 써놨네? 참 착하다. 지수랑 다함함수의 방정식이 직접적인 계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얘가 2의 x제곱과 2의 x제곱과 x제곱이 같다 이렇게 줬잖아. 두 놈이 같아지는 x가 2 또는 4다 이렇게 했죠. 이거 왜 뭐 한 거냐면 찍은 거야. 이게 같아질 만한 숫자가 뭐가 있지를 방정식을 이항하거나 인수분해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조금 해본 거야.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똑같지? 생각해보기 2 집어넣으면 똑같네? 얼마 집어넣으면 똑같지? 4 집어넣으면 똑같네? 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 정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안 들어버리면 문제를 사실 풀 수가 없는 상태일 거고요. 풀기 전에 그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친구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수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이차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들어봐.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저 x 값들을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추정은 해볼 수 있거든요.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짜잔, 이렇게 생겨 있고 지수함수가 그려져 있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 지수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도 추정 못 하실 텐데. 3개, 4개. 여기서 접하고 들어가네? 말도 안 된다. 이 경우들을 제가 언급은 해드릴게. 얘네들의 교점 보라는 거거든? 지수랑 2차의 교점? 그러면 만약에 맨 위에 있는 것처럼 가버리면요. 여기서 하나 만나죠. 그리고 이 이후 상황을 고민을 해봐야 돼. x제곱이 증가하는 속도랑 2의 x제곱이 증가하는 속도 중에 누가 빠를까? 지수함수가 압도적으로 빨라요. 지수함수가 압도적으로 빨라. 2에 10만 집어넣어도 1024고요. x제곱이 10 집어넣으면 100밖에 안 되죠. 맞아요? 근데 얘가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이 이후에서 빨간색과 검정색은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려진다면 가운데는 뭐냐면 잠깐 접하고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잠깐 접하고 x는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2차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 마주치고 그 다음부터 따라잡지 못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가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났어. 그럼 그 이후 상황을 생각해보면 잠시나마 x제곱이 빠르더라도 어느 순간 지수함수 뭐해요? 추월하겠죠? 맞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3개 나오는 상황이 생길 거야. 근데 내가 원래는 이걸로 추정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겠다. 일단은 저 정도 판단까지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결론적으로 0보다 클 때 2개 갖는다더라. 그래서 실근은 3개입니다 하고 문제가 끝나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실제로 풀 때는 어려우면 어디서밖에 안 와요? 크게 2개. 첫 번째 함수를 진짜 그릴 수 있냐?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못 하시면 안 돼. 함수 직접 그리셔야 되고 0보다 작을 때에 대한 고민은 없겠죠. 무조건 하나 만나니까 0보다 클 때 몇 개 만나는지 고민을 할 거고 0보다 클 때 몇 개 만날지를 거의 찍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푼다고? 그냥 두 놈을 같다고 두고 같을 만한 x를 대입하는 방식밖에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낸다면 웬만한 선생님들 입장에서 x에다가 정수 정도 아니면 거의 내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낼 거라면 x에다가 루트 2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루트 2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던데 이런 거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정수 조건 중에서 문제가 풀리겠다. 오케이? 넘어가서 문제 풀게요 이제. 근데 잠깐만. 펜 쪽이 다 다른가봐. 자, 마플 개념 익힘 1번. 로그 함수가 있는 상태에서 옳은 걸 골라라 얘기하고 있죠. 정말로 옳은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첫 번째 기억이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세 번 얘기한 듯. 혹시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증가함수란 뜻이죠. 야, 근데 이 새끼들아, 이거 증가함수란 뜻이야? 입력을 크게 했더니 결과가 크더라. 넣은 게 컸더니 결론이 커. 증가하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증가함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A에 대한 범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A에 따라 상황이 바뀌는 거 맞지?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요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이 그래프가 2,9를 지나면 일단 9,1을 지나면 지난다고 가정을 했어. 증가할 때 증가한다. 대입 한번 해봅시다. 9,1을 지난다라는 건 2라는 친구가 로그 A의 9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가능한 A 얼마예요? 3이다. 여기까지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방정식 알아서 풀어봐. 그럼 A가 3이라는 게 확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증가함수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올바른 얘기다. 다시 디귿 그래프가 있고요. 너랑 Y축 대칭이다 라고 했어요. A가 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친구 표현하면 마이너스 로그 A의 X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맞아요? 그럼 두 녀석은 누구에 붙었어요? 마이너스가? Y에 붙었어요. Y에 붙은 마이너스는 누구 축 대칭? X축 대칭이야. 그러니까 또 틀린 말이 되겠죠?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프의 정근선은 Y축이다. 그래프의 정근선 Y축, Y축은 X는 얼마? 0 이거죠? 그럼 이 친구 당연히 X는 0 맞는 얘기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야 체크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거고요. 넘어가서 발전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랑 G가 있는 상태 A, B 누군지 나도 몰라요. 세팅을 A가 0에서 1 사이다 라고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A가 0에서 1 사이면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그치? 그리고 이거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 PQ 중에 Q가 크면 너가 0보다 커진다. 자, 상황을 한번 넣어봅시다. F는 함수가 감소해요. 간단하게 그려놓을게. 이게 F야. 기억이 주장하고 있는 F는 저런 거야. 그 다음에 얘가 X축이 이렇게 들어있겠죠. 맞아요? 0보다 큰, 그치? 0보다 작은 걸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0보다 큰 PQ 중에 Q가 큰 상태입니다. 그걸 집어넣었더니 누가 커요? FQ가 커요. 그럼 얘가 하는 말 자체가 무슨 함수의 정의예요? 증가함수의 정의야. 오케이? 증가함수다? 틀린 말이겠죠? 오케이? 함수 자체가 감소니까. 다시 1보다 A, B 이렇게 있을 때 A가 더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저렇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판단하고 싶으면 어떻게 가야 돼? 두 로그 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그릴 건데 크기가 좀 다르겠지. 그러니까 여기 Y축이 있고 여기 X축이 있는 상태에서 한 녀석은 조금 바닥에 붙어서 가고요. 한 녀석은 조금 이렇게 크게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봅시다. 누가 로그 A, B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선택을 이렇게 가시는 게 편하거든요. 여기다가 Y는 얼마? 1을 그어버리고 거기서 내려오는 값들이 하나씩 있겠죠. 맞아요? 그럼 누가 더 크다 그래서 A, B 중에? A가 더 크다 그랬어. 그냥 여기 있는 점을 B라고 여기 있는 점을 A라고 두고 풀기 시작하면 되겠죠. 너가 A면 여기가 로그 A의 X야. 여기가 로그 B의 X야. 이렇게 반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너를 나는 뭐라 불러요? F라고 부르고 너는 G라고 부를게. 자, 그리고 보자. 1보다 큰 상황에서 1보다 큰 오른쪽 상황에서 F랑 G 중에 누가 더 높아요? G가 더 높죠? 그럼 1보다 클 때 F가 크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지? 맞아요? 그럼 답은 사실상 2번으로 이미 확정이 될 거고요. 디귿이 맞는지도 같이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두 놈의 곱이 1이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두 놈의 곱이 1이면 F랑 G는 직선 Y는 0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B라는 친구가 결국에 A분의 1의 관계로 들어가겠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G의 함수가 뭘로 바뀌어요? 로그 A분의 1의 X로 변해 있겠죠? 그러면 로그 A의 X랑 A분의 1의 X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차이가 있는 거겠죠? 너가 마이너스 로그 A의 X다 보니까 이 친구 결국에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 있겠다, 그치? 맞아요? 일부러 얘가 꼬아주려고 뭐라 했어요? Y는 0 대칭 이렇게 썼지만 뭐 속을 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이 친구가 X축 대칭이 있구나, 맞는 말이야 하시면 넘어갈 수 있겠죠? 오케이? 니은, 디귿 정말 잘 판단할 수 있는지 체크하시고, 미안한데 근데 이 정도 말은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 증가함수랑 못 알아듣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것도 안 그리고도 갈 수 있었는데 이제 혹시 몰라서 한번 했어. 2번 평행대칭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거 특징은 이거죠. 평행과 대칭으로 같아지려면 지수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밑이 기본적으로 뭐 하면 돼요? 같으면 돼요. 밑이 뭐 하면 된다고? 같으면 돼. 근데 이 친구 로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판단이 돼야 돼요. 얘는 밑이 2죠. 맞아요? 얘 밑이 2죠. 그럼 기본적으로 정답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근데 이제 정확히 뭐 따져는 봐야 되니까 해보면 얘는 로그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평행이동하고 나서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는 문제가 없겠죠. 아니 반대로 말했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평행이동한 거야 저거. 오케이? 그럼 이 친구는 평행과 대칭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얘기를 했고요. 이런 거 어때요? 밑이 2분의 1이야. 그치만 우리 대칭까지 포함을 하고 있으면 부호의 변화는 신경 쓸 필요 없잖아. 그치? 그럼 너는 결국에 얼마? 마이너스 로그 2에 4x 이렇게까지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이미 얘기했죠. 저기 붙은 4라는 친구는 뭘로 정리할 수 있어요? x에 마이너스 로그 2에 4 이렇게까지 둘 수 있다 했었죠. 맞아요? 당연히 평행으로 처리가 또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요 친구 조심 좀 해야 돼요. 이 친구 어때요? 몇 제곱하고 있어? 3제곱하고 있죠. 정의역이 같은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세팅되어 있는 게. 얘는 3제곱이니까 정의역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정의역은 같아. 근데 특이한 포인트가 요 3제곱은 앞으로 던져져서 3로그 2의 x가 되죠. 맞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x제곱과 2x제곱 얘네들의 관계 자체는 평행대칭으로 처리 안 돼요. 확대축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유일하게 지수 함수만 이런 게 가능하다 했지. 너 전체 몇 배를 붙여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죠. 로그 같은 거 어때요? 로그 2의 x랑 3로그 2의 x 요것도 확대축의 개념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저기 앞에 3이 붙은 친구부터는 뭐라고 부를 수 없어요? 다 사라졌네. 3이 붙은 친구부터는 평행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얘는 정확히 정리를 하면 이런 의미거든요. 얘는 로그 2에 3분의 1제곱 x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그래서 얘는 굳이 따지면 밑이 로그 세제곱근 2분의 x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밑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딴 식으로까지 정리하기 귀찮잖아. 로그에 실수배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얘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용주의 감을 믿어볼까? 용주야 이거 될까? 찍어 그냥. 저요? 안 될 거, 이거 될 것 같아요. 돼요. 왜 그러냐면 지수랑 로그는 무슨 차이? 역함수 관계.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가져다가 대칭 이동을 해요. 어떻게? y는 x 대칭. 그럼 뭐가 돼요? y는 2x가 되죠. 맞아요? 너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없어? 대칭 이동으로 바꿀 수 있죠. 맞아요? 마이너스만 붙으면 되니까. 그래서 대칭 이동 몇 번 하면? 2번 하면 너도 나온다. 얘네 3개는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하시면 되고요. 198번 한번 봅시다. 자, 이 친구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래프가 이미 그려져 있죠. 그래프 그려져 있고 그걸 가지고 A랑 B를 판단을 좀 해야 되나봐. 자, 일단 결론을 냅시다. A가
지금 함수 자체 0에 반대로 말하고 있네. 함수가 감소죠. 그럼 A는 어디서 어디 사이야? 0에서 1 사이죠. 여기까지는 확정. B는 어떻게 될까요? B를 판단하는 방법이 뭘까? 요 친구 대칭은 없기 때문에 원래 점근선이 이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요 점근선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너가 0이 되는 지점이 점근선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x에 뭘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b를 집어넣었을 때가 점근선일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b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0보다 작은데 음수잖아. b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 정도는 판단을 하고 들어갑시다. 자, 문제가 뭘로 바뀌었냐면 밑은 그대로고요. 뭐야 이거네? 밑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b로. 그쵸? 자, 그러면 다시 고민을 해야 되겠다. b가 양수인 것만 알고는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네. 내가 중요한 건 이제 b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궁금해지겠죠. 맞아요? 그럼 b가 1보다 크고 작은 건 어떻게 판단할래요? 정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 거야. 요거 평행이동을 뭐만 받았어요? x축 방향으로만 받았죠. 맞아요? 평행이동 되기 전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때 정점으로 지나가던 게 몇 컴마면? 1,0이었었겠죠. 맞아요? 그냥 내가 1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서 저거 살려온 거야. 얘를 가져다가 이만큼 밀었어. 얼마큼 밀었어? b만큼 밀었잖아. 그럼 얘는 몇 컴마 몇이 돼요? 1-b,0이 됐겠지. 맞아요? 그럼 1-b,0을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얘 아직 음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b라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1보다 커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1이라는 숫자를 꺼내오는 겁니다. 알아서들 하시고요. b는 1보다 커요. 그럼 이 친구 증가야 감소야? 증가까지는 확정이야. 너네 다 지울 수 있겠죠? 맞아요? 다시 A에 대한 결론을 내고 싶어요. A가 뭐였더라? A가 0에서 1 사이네? 그렇지? 그럼 밀 거면 얼마큼 밀어야 돼? 조금 밀어야 되겠죠? 원래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증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요 1,0을 기준으로 밀 건데 얼마큼? 마이너스 a만큼 밀 건데 a라는 값 자체가 0에서 1 사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칸을 채 밀 수 있어 못 밀어? 채 밀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춘 친구랑 그거를 얘는 왜 앞으로 갔지?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네. 나였으면 요거 더 뒤로 가는 거 될 건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랬을 때 지금 상태에서 뭐가 맞아요? 이쪽으로 밀고 있는 게 맞겠죠? 마이너스 a만큼이니까 감소하고 있었다 이 얘기고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고 문제 끝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혹시 본인이 어렵다 하시면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 점을 가지고 B에 대한 판단을 못 찾아오는 거란 말이야. 그냥 이렇게 뭔가 정보량이 좀 부족해 보이는 문제들 있지. 그때는 내가 어떤 행동해야 될지가 감이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고? 함수 그래프고 얘네들의 판단 기준이 뭔지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문제에서 뭐 1보다 크냐 작냐가 문제가 될 거고 나중에 삼각함수로 넘어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넘어가겠죠. 그때 얘가 필요한 판단 기준이 누구니까 그걸 여기서 찾아오려면 최대한 관련 있는 친구가 뭘까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활용하면 좋을 만한 게 제가 함수에서 말하는 그 몇 가지였지? 9가지인가? 그거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다. 넘어갈게요. 괜찮아?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작년 고3 친구들이 참 열심히 해갖고 역시 고3은 열심히 해야지 하고 말았거든? 근데 올해 고3 친구들을 보면서 깨달았는데 그닥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3월이 되기 전까지 본인이 고3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냥 살던 대로 살거든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니네 지금 하는 행동 내년에도 똑같이 하더라고. 참 큰일 나는 일입니다. 자, 3번. 너라는 로그 함수가 있고요. 정점 하나 줬어요. 점근선도 하나 줬네. 사실 문제 끝났죠. 왜? 문제에서 모르는 게 A랑 B라는 문자 두 개였어. 근데 조건을 동그라미 두 개를 줘버렸죠.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는 거 당연할 거고요. 여기서 점근선도 빠르게 가져다 줬죠. 그럼 우리 이 생각을 합시다.
점근선이 마삼이래. 원래 여기 식 써져 있는 것만 보면 점근선은 마이너스 A가 맞겠죠.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3이 같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A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3이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빠르게 찾을 수 있겠네. 자, A가 3인 걸 알고 식을 다시 쓰면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3 하고 플러스 B죠. 여기다가 몇 컴마면 0,2를 대입을 하자. 그러면 너가 2고 0 집어넣으면 로그 3의 3이죠. 더하기 B 이렇게. 로그 3의 3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B는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죠. A랑 B 둘 다 구했고 더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답은 4입니다 하고 문제 풀 수 있겠죠. 맞아요? 추천하는 건 웬만해서 점근선 조건 나오면 문자 하나 단독으로 알려주거든요 보통. 그래서 점근선 나오면 걔부터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해요. 넘어가도 되지? 넘어갈게. 201번. 자, A가 3보다 크고요. 로그 함수 있고 점근선이 있는데 그 점근선 이 두 녀석과 만난대요.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길이가 얼마다? 2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나는 요 함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너의 점근선이 궁금하잖아. 여기서 나오는 점근선은 x가 얼마일 때야? a일 때겠죠? 맞아요? 그래서 x가 a라는 점근선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친구들과 만나야 된대요. 그럼 요 두 로그 함수를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너는요 로그 3에다가 x를 쓰고 빼기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따라와야 돼. 9라는 친구 빼기로 바꾸고 로그 3의 분의 2니까 빼기 2 한 거야. 그치? 자, 요 친구는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뭐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로그 3의 x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요 친구들 함수가 x축 있고 y축인데 이렇게 있고 요 첫 번째 친구 빨간색으로 그릴게. 너의 점근선은 뭐가 돼요? 2가 돼요. 거짓말이야. 미안해. 그냥 0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친구를 가져다가 내렸죠. 아래로 내렸기 때문에 함수는 뭐 이렇게 좀 내려가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 파란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럼 너는 원래 있던 요런 함수를 대칭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 있었겠죠? 맞아요? 너무 디테일 살릴 필요 없어요 지금. 대충 그려놓고 저 친구가 얼마를 그으래요? A를 그으래. 그치? 그렇게 했을 때 A, B의 길이가 2가 나와야 돼. 그럼 A라는 친구가 이렇게 그어질까 이렇게 그어질까? 3보다 크죠? 그어질 거면 어느 쪽이 맞아요? 이쪽이 맞긴 하겠죠 대충. 정확히는 몰라요. 사실 계산을 안 해서. 저거 왜 안 사라지니? 요거를 굳이 찾아보면 왜 안 사라지냐? 요걸 굳이 계산해보면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언제예요? 얘는 0이다 두면 머릿속으로 해봐. 2 넘기고 그치? 3 넘기면 x는 3의 제곱이야. 그래서 요 지점이 얼마예요? 9예요. 오케이? 맞네. 이것도 굳이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두 녀석이 같을 때죠. 같다고 두고 얘 넘기고 저거 넘기면 2 로그 3의 x가 2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얘가 1이 돼야 되고요. x가 얼마일 때? 3일 때예요. 굳이 만나면 여기가 3인 걸 체크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x는 a를 집어넣을 거면 어디다가? 노란색 요 정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겠다는 얘기지. 맞아요? 너가 x가 얼마? a야. 그때 나오는 요 길이가 얼마? 요 길이가 2가 나오면 좋겠어.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다 뭐 해요? a 집어넣어요. 여기다 뭐 해요? a 집어넣어요. 걔네들 뭐 해요? 빼요. 뺀 게 얼마? 2가 나오면 좋겠어. 식 세우고 문제 풀면 되겠죠? 로그 3의 a 빼기 2에서 빼자. 누구를? 마이너스 로그 3의 a를 빼자. 그게 얼마야? 2야. 계산하면 2 로그 3의 a는 4야. 로그 a의 3이 얼마예요? 3의 a가 2겠죠? 결국에 가능한 a 얼마입니까? 9입니다. 대답하시면 끝나겠죠? 오, 실제로 요 노란색 선이 이렇게 딱 그어지면 거리가 2가 나왔나봐. 오케이? 물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다. 좀 감이 좋으면 요 친구가 0 되는 시점이 9였을 때잖아. 얘가 9 넣었을 때 0이었잖아. 9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 차이가 좀 대칭도 대칭인데 차이가 2 나는 거 보고 거리 2인 거 보면 뭐 답을 바로 쓸 수도 있긴 했겠다. 근데 뭐 그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문제 풀이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죠? 알았어요. 오늘 목요일인가? 다음 주 화요일도 테스트 봐요. 로그 함수까지. 자, 4번 아마 요거 하고 밑에 정도 하고 오늘을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숫자의 대소 비교해라. 중요한 포인트는 밑이 같든가 지수가 같은가 둘 중에 하나 같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친구 밑을 전부 3으로 맞추면 3의 3분의 2랑 3의 4분의 3이랑 3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가져다가 함수를 쓱 그려요. 너를 y는 얼마? 3의 x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대소는 판단하셔야 돼요. 야 그러면 3분의 2랑 4분의 3 중에 누가 커? 모르겠으면 통분 4분의 8, 12분의 8, 12분의 9 얘는 12분의 6 이렇게 되죠. 가운데 친구가 제일 크네요. 그냥 제일 큰 거 집어넣고 그 다음 집어넣고 그 다음 집어넣은 결론이니까 누가 제일 커요? 가운데가 제일 커.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겠지. 대소 관계 쓰면 결국에 루트 3이 제일 작고 세제곱근 9가 그 다음 네제곱근 27이야 요 정도 판단할 수 있겠죠. 야호 넘어갈게요. 왜? 또 맞춰갖고 신나서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거 그러려니 하고요. 두 번째 거 체크 좀 해볼까? 이거 로그 밑변환 기억나요? 안 나요? 당연히 나요. 밑이 전부 얼마인 상태예요? 10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을 합쳐서 로그 5에 7 이렇게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 정리해볼까? 로그 5라고 쓰고 여기 있는 게 2분의 1제곱이잖아. 2분의 1제곱이 여기 있다가 튀어나갈 땐 역수로 2로 나갔겠죠? 그 2가 다시 올라가면 2의 제곱이 됐을 거라서 로그 5에 4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다시 이 친구도 표현을 합시다. 로그 5까지 써요. 25는 5의 제곱이잖아. 제곱에 있던 2가 앞으로 던져주면 2분의 1 그거 다시 올라가면 루트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위에 얼마? 루트 20 이렇게 집어넣겠다는 얘기겠네요. 자 그러면 로그 함수 그려봅시다. 로그 함수 이렇게 생겼겠죠 지금? 그 다음에 4, 7, 루트 20 중에 누가 제일 클까? 당연히 7이 크겠죠? 그 다음이 루트 20이야. 그 다음이 4예요. 7, 루트 20 여기 얼마야?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누가 제일 높아? 너가 제일 높아. 이거 먼저 쓸게. 귀찮네. 로그 5분의 로그 7 제일 커. 그 다음 누구야? 20이야. 로그 25분의 20이야. 그 다음 로그 루트 5분의 2야. 끝?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거 해야 될까?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비교해달래. 지금 밑이 전부 어때요? 기억은? 같아요? 그러면 얘 증가하는 로그 함수에서 딱 그리고 생각을 해보자. 집어넣는 게 왼쪽 오른쪽 중에 누가 커요? 왼쪽이 커요. 그럼 얘 증가함수인데 큰 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했어 결론이? 계속 크겠죠? 맞아요? 여기가 n 플러스 2일 거고 여기가 n 플러스 3일 거 아니야? 너가 계속 크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 친구 어때요?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봐봐. 밑이 첫 번째는 같았죠? 두 번째부터 밑이 어떻게 바뀌어요? 달라졌어요. 그치? 대신에 진수가 어때요? 같아졌죠? 얘도 밑이 달라졌어요? 대신에 진수가 같아졌죠? 얘가 제일 문제야. 밑이 어떻고 다르고 진수가 어때? 달라. 이게 문제야. 일단 니은도 빨리 판단을 합시다. 이 친구 생각을 해보면 로그 2의 x가 있고요. 로그 3이 더 위로 가야 될까 아래로 가야 될까 헷갈리네. 두 개 그냥 그려. 이렇게 그릴게. 로그 3이 더 바닥에 붙어있긴 하거든요. 그건 뭐 너네가 나중에 판단하셔도 되고요. 아까 알려드린 대로 1을 그어서 생각을 하셔도 돼요. 뭐야 아이고 너는 안 보이네 이게. 로그 2의 x 이렇게 썼어요. 오케이. 같은 라인 n 플러스 2를 집어넣어요.
다시 생각. 여기 1이잖아. n 플러스 2는 무슨 짓을 해도 1보다 작아질 수 없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누가 커요? 로그 2가 커요. 그렇지? 로그 2가 크다라고 하는 건 옳은 얘기겠죠? 맞아요? 딕은 어때요? 3분의 1과 2분의 1과 3분의 1 똑같이 함수 그려요. 감소하는 거 하나, 더 감소하는 거 하나 이렇게 그릴게. 그 얘네가 지나는 여기가 x축이겠죠? 여기가 1입니다. n 플러스 2 집어넣을 거고요. 2분의 1과 3분의 1 중에 누가 더 숫자가 작아요? 3분의 1이 더 작죠?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3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친구 너가 로그 3분의 1x, 너가 로그 2분의 1x 이 상태야. 오케이? 합정을 지어놓고 n 플러스 1을 싹 집어넣으면 누가 커요? 3분의 1이 항상 크네요. 근데 얘는 뭐라 했어요? 반대로 얘기했죠? 틀렸어요. 오케이? 마지막 요거 한번 그려볼까? 요렇게 가는 거 하나, 더 많이 올라가는 거 둘, 요 정도로 그릴게. 이게 x축, 아래로 깔려있는 게 로그 3x, 위로 가는 게 로그 2의 x야. 이 친구 n 플러스 2 집어넣고 n 플러스 1 집어넣죠. 한 칸 차이 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이 지점을 가져다가 n 플러스 2라고 치고 이 지점을 가져다가 n 플러스 3이라고 쳐봐. n 플러스 2는요 로그 누구에게? 2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에 있는 요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거고, n 플러스 3은 누구에게 들어갔어? 로그 3에게 들어갔잖아.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이고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물론 내가 지금 그린 그림에서는 누가 더 커 보여요? 빨간색이 더 커 보이긴 한다, 그렇지? 근데 이건 내 그림 실력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 맞아요? 나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정말 n 플러스 2를 집어넣은 게 n 플러스 3을 집어넣었을 때보다 클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이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로그 3의 x가 더 깔려있대. 근데 이거 내가 그냥 그렇게 주장하니까 너네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 생각을 해봐. 요 친구가 1씩 올라가려면 x는 얼마씩 늘어나야 되냐? 2의 n제곱꼴로 늘어나야 되죠. 2, 4, 8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맞아? 반대로 얘는 1씩 늘어나려면 얼마씩 커져야 돼요? 3, 9, 27 이렇게 커져야 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친구보다 밑에 있는 친구가 훨씬 더 많은 투입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야? 얘가 10이 나오려면 10은 너무 크다. 7 정도로 할게요. 여기 있는 요 친구가 너가 7이 나오려면 x에 얼마 넣어야 돼요? 2에 7제곱. 숫자로 따지면 얼마야? 128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맞아요? x에 여기다 128만 집어넣으면 7이 나오는데 물론 이것도 크지만, 근데 문제는 너가 만약에 7이 나오려면 x에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3에 5제곱이 얼마야? 243이죠. 3의 6제곱이 729거든? 그럼 729 곱하기 3은 얼마야? 2000 얼마가 들어가겠죠? 맞아요? 훨씬 더 많은 양을 투입해야지 같은 7이 나와버려요. 오케이?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아래 깔려있는 얘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 따라잡으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인정? 얘는 조금만 가도 더 잘 올라가는 편이란 말이야. 근데 요거 차이 얼마밖에 안 나? 1밖에 차이가 안 나. 1밖에 차이 안 나는 놈이 이 이후에 따라잡을 수 있겠니? 그럴 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케이? 한 칸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얘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투입을 해야 따라잡아요. 얘는 128, 얘는 2000 얼마니까 거의 뭐 1800배, 1800 정도 차이 나겠지? 맞아? 그래서 무조건 뭘 하든지 간에 너가 컸겠구나 하고 리을이 클 거고요. 정답은 뭐가 돼요? 4번 이렇게 되고 문제가 끝날 겁니다.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 여기까지고, 사실 마지막 리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난이도 더 높아지면 어떻게까지 가요? 여기선 1 차이 나죠? 맞아요? 여기를 한 10 정도 차이 나게 하는 거야. 대신에 앞에 조건을 달아요. n이라는 친구가 3보다 크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떤 특정 시점 이후에선 10만큼의 차이가 극복을 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까?
일단은 요 정도 얘기 드리고요. 오늘 마무리하도록